나무가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나무가 지배한다는 뜻이 뭘까요? 뿌리가 있고 여기를 향해서 다 뻗어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 지금 졸려. 그러면 너 엄마 닮아서 그래. 이렇게 다 근원으로 귀속되는 그런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학문이 다 그래. 왜? 세상에는 나무 말고도 그 다육이나 다른 식물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는 이런 사유를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세계는 이렇게 카오스,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목식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좀 질서를 잡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저자들이 살았던 세대는 더 혼돈의 세대거든요. 이걸로만도 안 돼. 이걸로만 다 설명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오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리좀식 사유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책을 볼 때도 우리는 리좀식 사유를 해야 돼. 너무 수목식 사고에 꽂혀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나한테 우리는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 이 책은 어떤 내용이지? 이런 식 사유가 수목식 사유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가 물어봐요. 가끔씩. 선생님 이 책을 읽고 어떤 문장이 와닿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선생님한테는 와닿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책과 나, 이 연결 접속되는 이런 지점, 리좀을 통해서 사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리좀이란 게 뭘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이 줄기가 뿌리가 됐대요. 줄기가 뿌리가 돼서 이게 다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서 하나예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디에 존재하냐면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리좀 식물들 보면 여기 뚝 끊어서 이렇게 심어도 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자, 나무는 혈통식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관계를 하고 뭐뭐이다. 왜냐면 아이가 증상을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무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ADHD야. 약 먹어야 돼. 네, 수목식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리좀식 사고는 어떠냐? 이 아이를 둘러싼 체계를 본다는 거예요. 전체성을 보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아 또 이래서 이렇구나.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엄마가 힘들어.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접속사를 붙이는 것이 리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리좀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저자들이 6가지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까 수목식 사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원리와 2원리를 묶었어요. 3원리, 4원리, 5원리와 6원리를 묶었어요. 아, 벌써 다르죠? 우리 같으면 1, 2, 3, 4, 5, 6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부터가 다른 사유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연결 접속과 다질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수목식 사고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점으로 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민지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것처럼 촘스키의 아이 언어 정언 명령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말하면 엄마, 가족이란 것은 혈연관계,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게 가족이야. 네. 이게 권력의 표시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족을 이렇게 집에 명령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고정점이야. 아, 혈연, 결혼해야 돼. 이 두 가지가 뿔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만들어지고 여기 가족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짜? 가족이 그래? 리좀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혈연, 결혼 이거 아니어도 동성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슨 가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왜 안 쓰시지? 단독 가구. 네. 또 우리도 가족 아닌가요? 클럽 가족. 네.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사유, 가족은 이래야 돼. 이 사유에서 벗어나서 계속 그리고.
네, 연결 접속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 지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작도 끝도 없다.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 실생활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있어요. 인터넷 네트워크. 지금 인터넷 바로 접속하시면 안 되시는 분. 연결 접속 안 되나요? 바로 되죠. 근데 만약에 리좀식으로 이 인터넷망이 기지가 딱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다 파생돼 나가. 그럼 여기 폭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큰일 나겠죠. 이렇게 인터넷망도 시작과 끝이 없는 리좀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연결해도 연결 접속할 수 있다라는 게 리좀의 특성이에요. 자, 우리 변신 이야기에서 카프카의 변신 이야기에서 이 카프카가 변신했어요. 뭘로 변신했냐면 벌레로 변신했어요. 자, 그러면 리좀식 사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벌레네. 그냥 병린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리좀식 사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중간에 계속 연결 접속하는 거. 온갖 기호배적 사슬과 연결 접속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 가족 체계 안에서 정치가 돌았구나. 거기서 배제됐구나. 또, 아, 요즘에 현대인들의 가장들 이렇잖아요. 돈 벌어오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결 접속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기호계적 사슬은 정의줄기와 같대요. 그러니까 얘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각각이에요. 다질성의 원칙을 갖고 있다. 하나의 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신된 것은 신체적으로도 변신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변신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가족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변신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연결 접촉해서 우리는 이좀식 사유로 사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뭔지 보이세요? 가지예요. 그런데 가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과 연결 접속하냐면 보세요. 영양분을 넣으려고 바나나를 구멍을 뚫고 넣었어요. 그래서 가지에 바나나 영양분을 먹고 자랐죠? 이게 가지일까요? 바나나일까요? 가지? 바나나? 근데 꽃은 보라색 가지꽃이야. 맛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영양분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 바나나의 영양분과 연결 접촉해서 새롭게 탄생한 식물을 보셨어요. 자, 두 번째는 다양체의 원리예요. 리좀은 다양체를 가지고 있대요. 다양체가 뭘까요? 다양체가 뭘까요? 네, 그냥 각각 하나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각각 하나는 선으로 연결돼요. 선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인터넷 네트워크망에서 이 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양체라는 거예요. 이 각각의 다양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밖으로 뻗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보주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뻗을까요? 대부분 소수자들, 아웃사이더, 뭐 우리가 말하는 호모사케르,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보조선을 이 다양체를 가지고 있는 그 선을 밖으로 뻗어서 보원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체는 중요한 건 객체도 주체도 없대요. 그냥 각각이에요. 각각 내가 안에 다 가지고 있어. 이미 가지고 있는데 문제들을 발견할 때, 어떤 문제들을 발견할 때 이런 연결 접속들을 계속 늘린다는 거예요. 이질적인 문제를 발견할 때 연결 접속을 계속 늘려서 크기를 확대시키고 차원을 깊게 만들고 확장시켜요. 그래서 본성을 변화시킨다. 다른 걸로, 다른 형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형태로 아까 가지, 바나나 가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바바지. 네. 바바지로 변화하듯이 본성상 변화를 느끼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서 밖으로 나가서 그냥 나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배치를 받고 이런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얘기를 하려고 하네요. 이 쇤베르크도 자기가 그 기존 음악들 다 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줄, 이 음악적으로 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줄 언어를 못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재배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기억나시나요? 12개 음을 48개 음으로 만들어서 48명의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듣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저자는 글렌 골드 얘기를 해요. 글렌 골드가 청각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의 발달시킨 게, 변형시킨 게 이제 청각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들의 점을 어떻게 했냐면 선으로 변형시켜서 음악을 증식시켰다 얘기하는데 잠시 보실게요. 그러나 이 연주들이 일상적인 관계에서 큰 미덕을 찾아보기 힘든 수행, 로켓스의 힘듭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경우에는 세상을 지금까지 놀랍게 만드는 거죠. 그때는 얼마나 대적 있는 문제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그들을 다시 그린 것도 그러면서 도치 대단한 그 공업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글렌 골드 치면 자기가 연주한 게 나오거든요. 제 예술에는 불교의 강함을 제가 그걸 불교의 영화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파트너의 시간을 좀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술가는 그 시스템이 대화를 하는 처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장소에 대해서 사람은 우리 귀에 들어오고 나와 그런데 블랙우드의 귀에는 약간 과자가 같아서 그 여수명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따로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만의 공통점을 수반했을 때 솔직히 모든 분을 다 따라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한 거죠. 한성이나 오곡화가 결정을 시작할 때그 균형과 원인이나 그런 류의 감정도 있지만 사실 5개의 개를 다 따라붙이는 류의 인상이 정말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 만약 자신이 연결과가 사서 있는 4개인데 오곡화는 5개의 개를 다 정확하게 분리해서 돌리지 않고 노릇시키지 않았으면 그 보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허물을 충분히 입장시키는 거죠. 이런 다양체 원리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강의를 해도 다 똑같은 책을 강의해도 다 다르게 다양체로 책을 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땅 및 줄기를 통해서 서로 연결 접속해서 우리는 다양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다양체들이 곧 뭐다? 우리가 말한 천개의 고원의 고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계에서의 그 고정되어 있는 거 뭐가 있죠? 화성. 그런데 슌베크가 대입권 얘기하면서 또 자기 무조음악 얘기하면서 48개 음을 만들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상위 차원을 덧붙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화성학을 내려놓을,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가치관, 고정되어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빼기를 할 때 이런 리좀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리좀의 다양체로 고원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기표 작용적인 단절의 원리인데요. 나무는 계보적이에요. 위계적이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위계적으로 이렇게 내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민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계적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권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리좀은 그렇지 않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중심을 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병아리가 있어요. 이 병아리를 뭐라고 부르죠? 삐약이. 이것도 리좀인 거예요. 그냥, 병아리면 병아리죠? 이거는 이제 사유가. 그런데 이 병아리를 다른 이름으로 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리좀식이죠. 제주도에서는 뭐라고 부른대요? 네, 애기인데 빙애기래요. 네,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된 그 신입향으로 나오는 발화된 이 기표를 탈하고 그것과 단절돼서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다육이나 이런 식물들 보면 더 그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중간에서 끊어준단 말이에요.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심어요. 그랬을 때 다시 새로운 선들을 복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개미도 그렇다는 거예요. 개미집을 뭉개놓으면 중심부를 뭉개놔도 다시 복구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리좀적인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질적인 것 안에서 특히 이런 작용을 하고 도약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네, 버섯이에요. 버섯은 어디에서 피죠? 나무에서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땅속에서 땅속에서 캐내지는 버섯이 있어요. 왜 그래? 예. 왜? 너무 맛있어서 향기가 좋아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땅 밑에다 했는데 이 송로버섯이 아까 찾아보니까 1kg에 우리나라 돈 270만 원? 그런데 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억 단위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기존 것에 단절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리좀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도 제작과 전사의 원리인데 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본 만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러는 건, 아,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제 사본인 거죠. 엄마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무 사유는 재현이라는 거예요. 복사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 이래야 되는구나. 나는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는구나. 아, 내가 술을 먹는 거는, 아, 할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그렇구나. 뭐 이런 식의 계속 반복된 사유, 재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과 언어학이 그렇게 사유를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블레즈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엄마랑 유치원에서 힘들어서 엄마한테 꼭 안겼어. 그러면 뭐라고 코드화 하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그냥 명명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정되고 복사물대로 사유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만의 지도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꼬마한스가 말대기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꼬마한스가 자기 성기를 막 만졌어요. 근데 기분이 좋아. 그런데 너 고추 잘린다? 이렇게 거세공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래서 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프로이트가 이렇게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블레즈가 보기에는 엄마가 임신했잖아.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잖아. 그러면 엄마가 아이 낳으러 갔잖아. 그럼 이 아이 상태가 어떨까요? 멍. 얼마나 우울하고 뭔가 허하고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만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 난 힘을 갖고 싶어. 말을 보고, 아, 나 저 말처럼 힘을 갖고 싶어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리좀적으로 사유를 뻗어나가는데, 지도를 만들었는데, 어른들이 뭘로 이 모든 출구를 막았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명명해버리면서 지도를 어떻게 했냐면 부숴버리고, 더럽히고,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부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막 굴른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제 프로이트 손자죠. 포스트 다누리. 실패를 확 던지면서 없어졌어. 근데 다시 와. 다 하면서 다시 와. 이 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자 아이들, 특히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사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놀이를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질서 없어요. 그런데 위기 순간에 엄마 없어. 나 큰일 났어. 이런 순간마다 이렇게 자기 지도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는 다양한 입구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허에서 손가락을 빨 수도 있고 성게를 만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뽑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을 부정적으로 저자들은 보지 않아요. 이건 자기들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본은 항상 동일하게 회귀를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이거는 이런 증상들은 이거야 라고 이제 회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인데요. 사유는 결코 나무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그냥 나무 형태로 하나의 시냅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시냅스가 150조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50조개 중에 누가 하나가 주체야. 그럼 이게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이 많은 이 시냅스들이 각자 리좀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는 결코 나무 형태로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서론에 갖고 왔던 것처럼 책을 읽을 때, 아, 이 저자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아니라, 아, 어떤 무엇과 더불어서 기능하는지, 이 책이. 또 이 책이 나와 무엇과 접속하는지, 무언가 연결 접속하는지, 책의 다양체와 나의 다양체, 어떤 것이 이렇게 연결돼서 변형을 이루는지, 이런 걸 사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언명령처럼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의 접속사에 리조메 사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유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수목적 사고를 뒤흔드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매번 책을 읽지만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나한테 오늘 무슨 말을 하지가 아니라 이 책에서 나는 이게 어떤 부분 이 많은 텍스트 중에서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이 꽂혔냐면 사유라는 단어가 이 1000개의 구원을 읽으면서 꽂혔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 읽으신 분들은 또 다를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 아까 말한 연결 접속과 또 다양체와 또 뭐가 있었죠? 문제 내는 거예요. 활기 표정, 안전. 또 아니 너무 다운돼 있어서 네? 도주선. 네? 도주선? 단작? 네. 마지막에 뭐가 있었죠? 지도 제작. 사본 만들지 말고 지도 제작을 해라. 이렇게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구원을 발견해가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을 이 책으로 가져왔습니다.